네, 정부 여당이 LH 사태와 관련해 부실 시공 아파트 입주자에게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 예정자에게는 계약 해지권을 주는 내용의 긴급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또 전 정부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예고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노인 폄하 발언에 대해서 직접 기자들 앞에서 사과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신지호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아파트 부실 시공과 관련해서 어제 고위 당정 회의를 열고 대책을 좀 발표했습니다. 입주자에게는 손해배상을 해주고 또 입주 예정자에게는 계약 해지권을 주겠다 등의 내용이었는데요. 뭐 결과 내용 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일단 그 시급한 대로 그런 조치를 좀 내렸다고 보는데요. 네. 앞으로는 이제 이게 어제도 이제 뭐 여러 언론에서 다 보도를 했지만 네. 이게 이제 이권 카르텔 LH라는 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과거에는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따로 있었던 것인데 공기업 구조조정하면서 이제 합병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거대 공룡 조직이 돼버리다 보니까 그거를 그 이후에 제대로 이제 구조개혁이라든가 혁신을 못하다 보니까 그냥 공룡화돼 있는 상태에서 그 과거에 누렸던 그 이권 이런 것들이 그냥 온전해 있는, 그리고 LA를 퇴직하고 나면 어디 관련 업체에 반드시 취업을 해가지고 그게 다 이런 커넥션으로 작용하는 네. 이런 이제 이권 카르텔이 발견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근본적으로 혁파할 것인가, 이게 수십 년 오래된 그거를 두고 이게 축적되어 온 그런 그 검은 카르텔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하루 이틀에 깨부수는 건 간단치는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지금 LH 내 반카르텔 본부 이걸 했는데 이게 뭐 일회성을 끝날 게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또 현실적인 것도 따져봐야 되는데 LH 출신들 이 없는 곳을 뭐 선택하고 하려면 사실상 이렇게 공사가 제대로 진행 안 되는 그런 현실적인 제약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하면서 좀 중장기적으로 그 계획을 세워서 아주 치열하게 이거를 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보여집니다. 자, 어제 이렇게 뭐 대책도 내놨고요. 또 국민의힘에서는 뭐 전 정부의 어떤 관리 감독에는 문제가 없는지 따로 TF를 만들어서 좀 이 부분도 들여다보겠다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뭐 할 수 있는 거 물론 다 해야죠. 네. 그리고 이 문제가 무슨 뭐 전 정부하고만 관련이 있다? 이렇게 몰아갈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오래된 문제거든요. 건축, 건설업계의 오래된 문제입니다. 설계, 시공, 감리에 있어서 사실은 원래는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고 감독하라는 건데 이게 전부 짬짬이가 돼가지고 발주부터 시작을 해서 뭐 설계, 시공, 감리 이게 뭐 전부 다 아는 사람들끼리 얽혀져 있거든요. 여기에 정관 예우도 물론 들어가 있고 네. 각종 인연, 지연, 혈연, 학연, 뭐 근무연이 다 뒤범벅이 돼 있는 우리나라의 오래된 이 문화가 건축업계에서 건설업계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 거고요. 이게 누십 년 동안 축적이 돼 온 거고 그걸 탁 집어가지고 문정부 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정치적 구호로는 모르겠어요. 지금 그것이 굉장히 어필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접근하지 말라는 겁니다.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의식주 중에 아주 기본적인 주가 관련된 거고 안전이 관련된 거고 그러면은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 그 사이 지적돼 있던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 최저 입찰 때도 문제죠. 공기 단축하는 것도 문제죠. 예. 이런 게 다 지금 문제가 돼서 결국 이렇게 나타난 거 아니겠어요? 무량판 공법이라는 것이 안전한 건지 안전하지 않은 건지도 지금 제대로 검토가 안 돼 있고 어떤 분은 무량판 공법은 문제가 없는데 시공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제로에 놓고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뭐 전 정권 탓하고 이러면요. 조짐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자고요. 처음부터 하자고요. 네. 해야 됩니다. 네.
두 분 모두가 쉽지 않지만 깨내야 하는 것이다라는 데선 같은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 네. 이제 LH 역시도 자체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선다라면서 몇몇 방안들을 내놓고 있고 사실 LH는 그전에 뭐 투기 논란 등에서 몇몇 그런 방안을 내놨던 그런 기구기도 하거든요. 이번에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실효성 있게 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2년 전이었나요? 그 뭐 LH 직원들이 그 특공 해가지고 예. 진짜 그 특히나 젊은 세대들의 네.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그때도 대국민 약속을 했습니다. 근원적인 혁신을 통해서 거듭나겠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이런 그것들이 그대로 지금 그 온전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이게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액션 플랜들을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지금 국민 여론이 따가우니까 뭔가를 하는 것 같은 보여주기 쇼가 아니라 이제 그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만들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LH 출신들이 가 있는 뭐 설계업체, 감리업체 무슨 또 뭐 여기저기 또 또 하도급을 줄 때 네. 하도급을 줄 때 LH 출신들이 가 있는 그 뭐 건축 회사라든가 등등 예.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완전히 다 없애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쪽에 무슨 예를 들어서 맡기지 않으면 일 자체가 돌아가지 않는 네. 하도 그냥 그쪽 업계에 그냥 거의 없는 데가 없다시피 지금 LH 출신들이 그 포진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그 소프트 랜딩이 되도록 그 치밀한 뭐가 좀 필요하고 이거는 LH 그 이한준 사장께서 본인의 거의 뭐 저 진퇴 여부를 걸고 그 LH 사장이 진두지휘하면서 네. 그 일일 점검 회의 같은 것도 하고요. 네.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정부 차원에서나 당정 차원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뭐 내놓고는 있고 LH 차원에서도 내놓고는 있는데 이 상황에서 좀 어떤 방향성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또 이 문제가 이렇게 해서 일과성으로 아이고 소나기 피하자라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95년도인가요? 그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이런 거 쭉 겪었잖아요. 네. 예. 그때는 이때보다 더 세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어요. 뭐 완전히 나라를 건설업계를 뒤집어 엎을 것처럼 했는데 예. 네. 결과는 그렇게 안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20년 가까이가 지난 거죠. 20년이 넘었죠. 예, 지금 23년이니까 30년에 육박해서 들어가는데도 한 세대 가까이 되도록 뭐가 변했냐라고 물어보면 변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 정권이 몇 번 바뀌고 그때 있었던 관료들이나 뭐 LH 사람들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바뀌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법도 문제가 있을 거고 제도도 문제가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관행도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번에 또 이렇게 아이고 소나기다 피하자 이렇게 가면은 조금 있다가 다시 또 뭐가 바뀌었냐 하는 얘기를 묻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뭐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좀 검토해 보겠다라고 가능성을 내비쳤더니 야당에서 물타기다. 네.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좀 밝혀진 15개 아파트 가운데 13개가 윤 정부 출범하고 나서 공사를 진행했거나 준공이 완료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또 하는 것도 물타기네요, 근데 보니까. 근데 그 공사가 시작이 된 거는 네. 윤석열 정부 전 문재인 정부에서 예. 시작된 건 맞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이어지고 있다. 뭐 그런 얘기고 한데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을 때마다 국정조사 하면 뭐 되겠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했는데 뭐 새로 밝혀진 게 뭐가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 운영은 기본적으로 상임위 중심으로 제대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이거 왜 국정조사 필요하면 해야 된다. 민주당이 양평 고속도로 가지고 국정조사 하자고 그러니까 이게 상임위가 같은 데 아닙니까? 국토교통위원회니까. 네. 그러니까 니들도 한번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한다.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결국은 뭐 이런 거 가지고 매번 뭐 국정조사 해봤자 밝혀지는 것도 없고 서로 뭐 쓸데없는 말싸움만 하다 끝나기 때문에 네. 상임위를 내실 있게 운영하면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 실제로 요즘에 어떤 뭐 의혹이 나오고 쟁점이 불거지면 국정조사 얘기가 항상 뭐 좀 나왔던 것 같기는 해서요.
네, 저도 국정조사 여러 번 해봤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국정조사를 여야가 합의해서 국정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독단으로 해서 국정조사가 처음부터 파행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근데 마지못해 그게 여든 야든 합의에 응해서 하는 국정조사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그 국정조사를 하여튼 무력화시키거나 아니면은 아주 느리게 가거나 아니면은 결과를 뭐 맹탕으로 만들거나 하는 수법은요,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국정조사 무력화 매뉴얼이 어딘가에 존재하는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직감을 했는데요. 네. 이거 국회가 국정조사를 이렇게 여야가, 그건 뭐 여야 모두 마찬가지인데 여야가 이렇게 그 정치적 카드로 쓰는 건 맞지 않고요. 국정조사 필요하면 해야죠. 이번에도 해야 됩니다. 양평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됩니다. 근데 국정조사를 하려고 그러면은요, 이제 미국 의회의 그 전례를 좀 따를 필요가 있어요. 미국 의회는 국정조사를 하면은요, 짧게 하지 않습니다. 긴 건 몇 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요,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채택이 되잖아요. 예. 만약에 그 증인이 거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일생이 망가집니다.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몇 년을 하는 거예요, 몇 년을.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서 위증을 하면은, 우리는 위증하면 뭐 고발하고 난리치지만 그냥 저 벌금 몇백만 원 맞고 끝나요. 그게 아니고요. 증언을 거부하거나 불출석하거나 위증을 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은요, 공적 세계에서는 일단 아웃입니다. 일생이 망가져 버립니다. 그런 권위를 가지고 국정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의 국정조사는 별로 그런 위력이 없죠. 그러니까 하자고요. 다 해야 됩니다. 국정조사도 고쳐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조금 전이었죠. 한 10시쯤이었는데요.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노인 폄하 발언, 이 부분 계속 언론에 나오고는 있는데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여러 비판과 논란에 사과한다. 어르신 말씀 새겨 듣겠다. 신중하게 발언하고 질책해 주신 모든 분들께 사과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민주당에 여쭤보겠습니다. 충분한 사과라고 보십니까? 저도 준비하면서 예. 봤는데 그렇게 성의가 있어 보이진 않네요. 그러니까 지금 며칠 만에 지금 한 6일 만에 끌려 나오듯이 나와서 사과하고 일문일 때부터 충분히 하지 않고 지금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여론이 나쁘니까 지금 오늘 나오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사과라는 것은 사실 본인이 즉시 즉각적으로 그리고 진심을 갖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심을 가진다는 것은 가시적인 조치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조건을 달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김은경 그 혁신위원장의 사과는 뭐 이런 조건에 일단 사과의 조건에 좀 많이 못 미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은 김은경 위원장의 미래도 불투명하고 혁신위원회의 미래도 매우 불투명하게 된다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아무리 휴가 중이지만 혁신위원장을 임명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예요. 아무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혼자 임명한 거예요. 그 이내경 위원장을 임명했다가 그 이내경 위원장도 혼자 임명한 거죠. 그러다 이제 뭐 난리가 나고 뒤집어지니까 다시 지금 김은경 위원장으로 왔거든요. 네. 이것도 혼자 임명한 거니까요. 지금 휴가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나와야죠. 그런 정도의 지금 위중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나 휴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 안 합니다. 이럴 때가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예. 근데 사과가 어느 정도 이제 효과를 보려면은 사과 잘하는 법 뭐 이런 거 책도 있잖아요. 보면은 신속성, 진정성, 네. 구체성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들 하거든요. 네. 예. 근데 이거 신속성은 뭐 이미 빵점 아니에요. 떠밀려갖고 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지금 그거고 구체성도 없잖아요. 자기가 한 발언 중에 어디가 어떻게 해서 이게 잘못된 것인지. 그럼 구체적인 근거 이런 데서 제가 참 생각이 짧았네요. 잘못 생각했네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잘못 발언했네요.
그러니까 남은 수명에 비례해서 뭐 투표권 주자 그 부분이 그 망언 아닙니까? 네. 그 부분 정말 제가 그걸 합리적이라고 했던 제 생각이 정말 짧았습니다. 제가 법학자라서 여태까지 뭘 공부했는지 모를 정도로 진짜 뭐 창피했습니다. 뭐 이런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진정성도 지금 뭐 대한노인회에서 어제 이제 성명을 내고요. 예. 어제 오후까지 와라. 어제 오후까지 당사자가 와서 하라. 근데요, 이원영 의원이 저기 김은경 위원장 따라했다가 거기가 이제 낭패를 본 거 아니에요. 이원영 의원은 어제 어디 뭐 SNS에 올린 거 보니까 강원도 어디에 캠핑가 있다고 그거 그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저녁 때 왔어요. 예. 와가지고 대한노인회 찾아갔어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제 저분은 지금 그 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지금 대한노인회 가고 그 저기 사과해야 되는 분들 앞에서 사과를 해야지 이게 진정한 모습이 되는데 말로는 뭐 또 찾아가겠다고 하는데 그렇고 어제도 어디 가서 간담회를 하는데요. 교수라서 뭐 철이 없어서 뭐 정치원에 익숙하지 않았다. 이 말도 대단히 부적절한 게 저도 과거에 뭐 대학에 좀 있었지만 왜 교수 전반을 그렇게 철없는 그 집단으로 봅니까? 교수가 훌륭한 교수도 얼마나 많은데 본인 같은 교수만 있어요? 왜 교수라서 무슨 철부지해갖고 뭐 정치 언어에 익숙지 않아서 이런 것도 굉장히 구차한 변명이에요. 그렇다면은 왜 뭐 좀 늦었다고 두 분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시점에 사과를 하게 된 배경이 있었을까요? 지금 한 며칠 동안에요. 네. 발언들을 쭉 보면은 친명, 비명 뭐 할 것 없이 당 외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네네. 아무도 그 말에 이해가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양이원영 의원을 제외하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민주당 안에 있는 모든 의원들을 네. 포함을 해서 민주당원들도 동의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는요. 너무나 무식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분이 뭐 다른 전공도 아닙니다. 법학을 전공했고 독일에 가서 박사까지 받아온 분이에요. 그러면 유럽의 배경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법학을 했다고 그러면은 선거와 투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역사가 있고 본질이 있을 텐데 역사와 본질을 깡그리 무시한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도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시간이 지나가면 정말 소나기니까 뭐 여름 소나기 뭐 금방 그치잖아 이런 자세를 보이는 데 대해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친명이고 비명이고 반명이고 가릴 것 없이 좀 분개하는 거고요. 이분은요 혁신위원장을 할 게 아니고요 어디 자기 혁신하는 프로그램에 먼저 들어가서 자기 혁신을 좀 해야 됩니다. 예. 지금 노인회 보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양이원영 의원 어제 갔었고 민주당 당직자들도 찾아갔었는데 오늘 그래서 갈 생각 있냐고 물어봤을 때 네라고는 대답을 했습니다. 방문을 하고 거기서 어떤 발언 함으로써 이 상황을 좀 어느 정도 무마할 수 있겠습니까? 뭐 조금은 뭐 완화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가야죠. 가서 그리고 뭐가 잘못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늦은 것도 사과를 해야죠. 그러니까 사과가 지금 늦어지면서 여러 가지가 지금 겹치는 건데요.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만약에 자기 혁신이 좀 어렵다 그러면은 누구 사과하는 코치를 좀 받아가지고 요새 뭐 코칭 하는 분들 많으니까 예. 코치 받아가지고 네.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이 혁신위의 행보에 대해서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퇴설에 대한 질문도 기자가 했더니 혁신 의지 그대로 갈 것이다 라면서 일단 의지는 보였거든요. 하지만 뭐 전에도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좀 설화가 있었기 때문에 조기 해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는 있는 상황인데요. 뭐 좀 동력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뭐 저는 뭐 민주당 구성원이 아니니까 조기 해산할지는 모르겠는데 네. 뭐 해산하든 안 하든 이미 뭐 동력은 상실한 게 아니니까. 근데 제가 어제 한 가지 더 깜짝 놀란 거는요. 네. 이 망언 있고 나서 뭐 민주당 그 의원들에게 무슨 설문조사 이 친전으로 돌린 거 있더라고요. 그 혁신위원회에서 그 공문을 돌린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요.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 보통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에서 그렇게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본인 이름 속자로 그게 박아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북한이요 조선민족이라고 하다가 몇 년 전부터는 김일성 민족이라고 하거든요. 예. 저거 그래서
김은경 혁신위원회 이게 무슨 혁신위원장이 있으면 거기 혁신위원도 여러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혁신위원회라고 하면 되는데 그거를 김은경 혁신위원회 그 문장에도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게 쓰는지. 네. 근데 오늘 알았네요, 제가. 이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김은경을 혁신해야 되는 위원회가 돼버렸다 하는 걸 알았어요. 김은경 위원장한테 좀 집중을 해주셨으니까 이거 여쭤볼게요. 어제 인천시민 대화 자리에서 윤석열 밑에서 통치받는 게 창피했다. 뭐 이런 네, 이야기 네. 좀 하면서 임기 마치는 게 치욕스러웠다 이런 발언들 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뭐 직함은 빠졌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임기를 그러면 다 하지 말지 그랬냐 뭐 국민의힘 이렇게 좀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 그때 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임기가 남은 위원들을 전부 다 몰아내는 쪽으로 방침이 정해졌고 김은경 위원장 그 당시 부위원장이었죠 금감원에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러나지 않고 버틴 거죠. 아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요. 그 당시 받았던 아마 여러 가지 수모 같은 것들을 회상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걸 것이고요. 그 당시 아마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짐작은 갑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이 노인 발언 때문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적절하지 않다고 그래서 아마 집중 포화를 받고 있는데요. 저는 이해는 가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할 필요는 별로 없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직함을 뺀 건데 뭐 여러 번 얘기하면서 한 번은 뺄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일단 이분이 교수로서 강연에서 그렇게 했다면 괜찮은데 혁신위원장의 타이틀을 달고는 좀 약간 예의에는 벗어났다. 그런데 뭐 엄청난 두드려 맞고 뭐 이럴 정도로 큰 실수를 한 건 아니지만 지금 미운털이 박히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신 의원이 얘기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은경 혁신위원회로 부르기로 했다는 건 혁신위가 시작할 때부터 6월 달에 시작할 때부터 그때 선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때 이미 한번 푸닥거리로 지나갔다고 제가 설명드리고 싶고요. 그 뭐 저는 잘한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하지만 이미 이게 고유명사로 굳어져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썼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지금 질문 드렸던 것처럼 임기를 마치는 게 뭐 치욕스러웠다라는 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함을 뺀 것도 그렇고 어쨌든 이제 3년 임기 다 채웠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럼 본인이 사퇴하지 않고 다 채워놓고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이제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치욕스러운데 자유의지를 얼마든지 그만둘 수도 있는데 누가 그 강제로 너 임기 다 채워야 돼 강제한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뭐 윤 정권 입장에서는 문 정권 때 임명된 사람들이 그냥 알아서 스스로 알아서 정리해주면 땡큐죠. 근데 그거 안 한 거 아니에요. 그 왜 당시에 그러면 뭐라고 하면서 그 금감원의 부원장이 뭐 3명인가 뭐 이렇게 돼요. 예. 근데 나머지 부원장들은 다 그만뒀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하면서. 네. 본인만 유일하게 남았어요. 근데 왜 그러냐. 이 업무의 독립성과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금감원은 다른 부원장들의 업무는 뭐 독립성이 없는 건가요? 다 마찬가지죠. 근데 본인만 유독 남았어요. 그러면 치욕을 당하면서도 남은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그 고액 뭐 3억 원의 연봉에다 뭐 제네시스급의 기사가 딸린 관용차에 뭐 그게 오히려 이게 어떤 거를 내가 저게 해야 되나 치욕을 벗어나는 게 나한테도 소중하고 우선순위가 있는 건지 뭐 그건 좀 견디더라도 이걸 일단 현찰부터 좀 챙기고 보는 게 뭐 한지 그러니까 그런 식의 뭐를 해놓고 저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자기 모순이다. 엄청난 자기 모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퇴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임기 한 달 남았거든요. 혁신이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글쎄요, 이제 진퇴양난이죠. 그만둘 수도 없고 이게 뭐 많이 남은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8월 말까지 하기로 이게 혁신위는 오래 할 수 없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은 그만둘 수도 없고 남은 임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여론조사는 아마 이 발언 노인 폄하 발언이 있기 전에 돌린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지금 공천루라고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입니다. 따라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혁신위의 안고에 해당하는 임무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만둘 수도 없고
지금 진퇴양난인데 동력은 사실 거의 꺼져가는 상황인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이재명 대표하고 지금 지도부, 네. 박광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지도부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이거 하루하루 이렇게 휴가라고 그래서 미룰 일이 아니에요. 빨리 와서 결정을 해서 네. 어떻게 이 방향을 정해서 갈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동력은 꺼져가는데 동력을 살리고 이것을 8월 말까지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뭐 기름을 붓고 엔진을 좀 수선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오늘이라도 나와야죠. 나와서 이거 협의를 해야죠. 나 휴가니까 아무것도 안 할래라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한시가 급하다는 말씀이신데 국민의힘에서도 사실 이번 논란이 불거지고 나서 뭐 여러 비판들을 내놨는데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도 휴가 중인데 SNS를 통해서 이제 굉장히 좀 강한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재명 대표의 형수 욕설 논란까지 이제 소환을 해서 당을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발언을 했더라고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해체하라고 해체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정치 공세 차원에서 지금 워낙 한국 정치가 거칠잖아요. 거치니까 이제 언어 수위도 높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한 건데 네.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도 어제부터 휴가인데 네. 그 잼버리 거기 가서 다 하고 뭐 어제 2차 전지 뭐 그것도 일정도 소화하고 뭐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 양 이원영 의원도 그 캠핑 휴가 갔다가 그냥 긴급하니까 돌아와갖고 노인을 찾아가갖고 사과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재명 대표, 박광호 원내대표가 오늘 이제 대한노인에 찾아가서 사과한다는데 예, 맞습니다. 박광호 원내대표가 김은경 혁신위원장 인선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김은경을 혁신위원장으로 앉힌 사람은 누구죠? 이재명 대표니까. 네. 그 인사권자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게 맞지. 왜 애꿎은 그 아무런 상관도 없는 박광원 원내대표가 가서 대리사과를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뭐 짧게 여쭤볼게요. 김기현 대표가 좀 강하게 발언을 좀 내놨고 국민의힘에서도 뭐 여러 비판들을 좀 쏟아냈거든요. 아니 비판을 하는 건 좋아요. 네, 이제 그리고 뭐 요즘에 이 양당이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들을 서로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SNS에 올리고 그러는 건 저는 좀 뜬금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좀 발언 좀 가려서 해달라고 충고 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답이 아닙니다. 좀 쉬는 길에 이건 좀 쉬어도 될 것 같은데 괜히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이 이제 공식 여름 휴가에 들어갔는데 어제 줄줄이 정말 공식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2차 전지 투자 협약식에도 갔고 만찬도 했고 이후에는 이제 잼버리 이제 개영식에도 갔었잖아요. 뭐 첫날 행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는 그 대통령의 그 과중한 업무가 어제 그대로 드러난 건데, 근데 2차 전지는요, 반도체와 2차 전지 이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아이템이 미래 이제 산업 경쟁력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두 개의 종목이라는 거죠. 그 대통령도 그 얘기를 국무회의 석상이라든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수차례 강조를 했거든요. 그 당신들도 반도체 공부, 2차 전지 공부 좀 제대로 해야 된다. 문과계통의 출신들 특히 공부 많이 해라.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랬는데 어제 그 협약식이다 보니까 아무리 휴가 중이라고 그래도요. 원래는 저도 가기로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저도를 못 가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잼버리 이 대회에서 또 그걸 했는데 이제 대통령 본인이 또 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출신이고 그런데 어제 또 거기 뭐 그냥 30, 뭐 네. 4도, 5도 해가지고 거기서 또 탈진해가지고 한 참가자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요. 예. 이 뭐 말이 휴가지 제대로 쉴 수 있을지 어떨지 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윤 대통령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전국 구상도 한다고 하는데 뭐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이번 휴가 기간에? 저는 인사를 좀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자를 탁 던져놓고 지금 떠나버렸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전국은 이동관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8월 달은 내내 아마 이동관으로 부글부글 끓을 거예요. 인사 문제를 좀 심사숙고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안으로 돼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교육 문제 심각해 보여요. 그리고 대통령 본인도 지금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연금하고 교육 문제 지금 얘기할 때마다 교육 문제 얘기하는데
교육 문제 이번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만큼 여러 가지 재반 문제를 같이 좀 봤으면 좋겠고요. 인사는 자꾸 지금 편협하게 가고 있어요. 특히 그 아주 극우적인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출연해 가지고 자꾸 임명을 하는데 이렇게 가면은 나라를 두 조각 내겠다고 대통령이 솔선수범하는 꼴이 됩니다. 이렇게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휴가 기간 중에 여러 가지를 좀 심사숙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앞으로 뭐 외교 일정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재충전 당연히 해야겠습니다만은 뭐 전국 구상도 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당장 8월 15일에 이제 또 사면복권 특사 8.15 특사가 있고요. 8월 18일부터 이제 또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이게 이제 단독 행사로 열리는 건 처음이고 네. 아마도 이제 이게 처음 열리지만 일회성은 그치는 게 아니라 정례화 문제 당연히 이제 어젠다에 올라갈 것이고 그런 거 저런 거 구상 또 해야 되고 또 이제 9월 1일부터는 또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국정감사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대통령 머릿속에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또 8.15 때는 또 그 특사도 있지만 또 8.15 광복절 뭐 기념사도 경축사도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8.15 그 대통령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담을 것인지 뭐 그러니까 뭐 말이 휴가지 가서 뭐 사실상 업무의 연장선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우리 신경민 의원님께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자꾸만 뭐 극우다 하는데요. 이 극좌에 있는 사람들이 한 중간쯤에 있는 사람 볼 때 그 우로 보여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른바 55 클럽의 핵심 피의자 박영수 전 특검 영장 심사를 위해서 또다시 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 현장 저희가 좀 보여드리면서 번번이 송구스럽다, 법정에서 있는 그대로 진술하겠다라고 말하는 내용도 저희가 함께 봤는데 네. 이번에는 두 번째 청구예요. 지난번 청구 이후에 이번엔 딸과 공모해서 화천대유에서 11억 원 수수한 의혹이 있다. 이 부분까지 좀 추가를 했거든요. 네. 이번 이 사안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에 사실 영장이 기각이 된 것은 검찰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 수사를 묵혀뒀고요. 그 사이에 더군다나 검사 출신이고 검사도 뭐 중앙수사부장을 했던 검사로서는 박영수 그 경력을 가진 검사로서는 얼마나 치밀하게 다 대비를 했겠어요. 그런데다가 수사는 늦은 데다가 별로 치밀하게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영장 기각을 지금 현재 검찰이 치욕으로 받아들일 텐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간 거 아닌가 싶어요. 이제사 뭐 여러 가지를 지금 추스리고 있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영장 기각이 된다면 검찰은 정말 간판을 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수준의 깊은 고민의 단계로 들어섭니다. 검찰이 명예를 걸고 박영수 전 특검은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미 여론 재판이나 여론 수사에서는 결론이 난 분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걸 검찰이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좀 제대로 싸워주길 바랍니다. 저는 뭐 99% 오늘 영장은 발부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6월 30일 그 1차 영장 기각됐을 때하고 굉장히 많은 점이 달라졌어요. 그때는 금품 수수 여부라든가 금품 제공 약속 성립 여부에 대해서 사실적 법률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 뭐 이게 이제 영장 기각 사유였는데 지금 보니까요. 2월 16일 정도에 그 본인의 휴대폰을 망치로 두들겨 패가지고 어디 폐기를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세상에 대검 중수부장까지 하고 서울고검장까지 하고 그 대통령 그 국정농단 특검까지 하신 분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이미 이제 구속 사유가 되고 그다음에 보니까 또 스모킹 건이 하나 발견된 게 있더라고요. 5억 원을 김만배 씨한테 본인 돈도 아니고 다른 사람 돈을 가지고 자기 돈인 것처럼 해갖고 5억 원을 김만배 씨한테 빌려주면서 그거를 나중에 화천대유 주식을 담보로 잡을 수도 있고 뭐 하는 게 이른바 50억 클럽의 결정적 물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이변이 없는 한 구속영장 발부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오늘 구속영장 어떻게 되는지까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지호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